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2일 신년 벽두에 대통령 윤석열이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죠.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인 말, 그리고 결자 해지, 자기 주위에 말이 많은 시중 여론과 유튜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유튜브가 보통 문제가 아니고 국힘의 그 계획 보수라고 사칭하는 것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윤심은 없어요. 윤심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딱 찍어서 당의 운영을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없어요. 조선일보 신년 단독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전면에 깔았는데, 또 이러니까 좌파 민주당 이것들은 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고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해서 국민을 오매불망 선동하느냐 그러는데,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웬만한 걸 물어뜯어야지. 대통령의 말, 언행, 그런 걸 물어뜯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가 질문 안 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그 좋은 도어 스태핑을 6개월이나 했는데, 너희가 그 도어 스태핑 가지고 말이지, 말 터집 잡고 윤석열 탄핵하고 윤석열 김건희 특검하고 이런 식으로 무너뜨려서 혐오 정치를 씌웠으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야, 이것들아. 뭐 미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고, 지금 북한 놈들이 뭐 어마무시한 말이지,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겠다, 핵무기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개발해서 남한에 퍼붓겠다 하라고, 이놈들아. 이럴 적에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트럼프가 나왔듯이. 너희 까보는 죽어. 너희 핵무기 그거 우리도 한미 동맹에서 다 갖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합참총장이 나왔죠. 합참총장. 이럴 적에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윤석열이 아직 정치적인 그 레토릭이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은 건데, 아직 정치를 잘 몰라요, 제가 볼 적에. 뭐 남북 정상회담을 뭐 보여주기식은 안 하겠다. 새 대출 세금 규제를 빠르게 풀겠다.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노동계획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기득권의 유지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 뭐 이런 말. 또 고고TV가 이번 방송에서 확실하게 말할 것은, 윤석열의 대통령다움 또는 중대 선거구를 갖고 나왔죠, 윤석열이. 또 김건희 문제, 한동훈 문제를 말할 텐데요. 그리고 미국 관계, 일본 관계, 중국 관계, 이런 거 지금 나왔죠. 윤석열이가 진화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미숙인 또는 정치적인 원시인이 지금 현대인으로, 정치 현대인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오르면은 국가부터 생각합니다. 개인의 영달을 생각하는 놈들은 문재인뿐이 없었어요. 개인 영달을 생각하고 개인이 살기를 바란 놈은. 그 외에 대통령들은 국가부터 생각하지 개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어떤 건데요? 국민은 맹수와 같습니다. 뭐 국민이 천심이 민심이다,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일단은 그 중대 선거구를 고민하겠다, 그 말은 좀 이따 드리고, 윤석열이가 오늘 그 유튜브에서 떠들고 얼치기 평론가들이 그냥 종편에 나오고 공중파에 나오고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방송국들 라디오 유튜브하고 이 사칭 국민의힘 개혁보수라는 놈들, 그것들 개혁보수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그냥 윤핵관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고, 김건희 공격하고, 한동훈이가 뭐 당대표 되느냐 어쩌느냐. 고고TV가 작년에 다 결론 내드렸어요. 한동훈이는 국회의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내년 총선 때 국회의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한동훈이는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그 자유우파를 따라다니신 분들은 정신 차리시고, 한동훈을 보면은 검사의 기계로서 테크노리카예요. 테크노리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안철수도 그래서 항상 대통령
그 선거에서 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응? 전 국민을 아우르는 포용력과 확장력과 돌파력, 파괴력이 없어요. 응?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테크노리카가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되려면은 그냥 어떤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인들을 말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면 대단히 요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남북 대치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는 실질적으로 김영삼 이후에 92년 이후에 30년뿐이 안 됐어요. 아직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뚝심 있고 돌파력 있고 파괴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차기 대선에서도 뽑아요. 근데 차기 대선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크게 큰 인물이 안 보이죠. 그죠?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은 보수 국힘 쪽에서 전체를 포용하고 돌파력, 파괴력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그가 당선될 뿐 없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요.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은 5년 후에 4년 후에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관심 없어요. 자기 살기도 바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하기도 바빠요. 여기서 그 오마이 경향 한결의 중도지를 선두로 해서 또는 그거를 방패로 삼아서 유승민이가 날뛰고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철수가 날뛰고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응? 제가 연초라서 계속 화두를 던지는데요. 지나고 보세요. 고거TV의 말이 기준이 되고 진실이 될 거예요. 일단은 그 윤핵관 친윤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 내가 여의도 정치를 얼마나 안다고 내가 정치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대통령 하기도 바쁘고 좌파 진보에다가 공격하기도 바쁜데 내가 뭘 윤핵관을 심고 친윤을 심었냐 너무한 거 아닌가. 그거 맞아요. 그 윤핵관 프레임은 이준석이라는 거 꼬맹이 갖고 나와서 윤핵관 프레임 아직 나오는 윤핵관은 없어요, 여러분. 정권 초기에서는 모두가 윤핵관이 돼야 되고 모두가 친윤화되는 게 그건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그것을 역사를 훼손하고 역사를 오독하는 놈들이 이준석하고 유승민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좌파 평론가들, 좌파 언론들 또는 공중파나 종편들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지지고 뽑고 그거 가지고 아주 분쟁을 일으키면서 돈을 벌어먹고 있다는 거죠. 저는 윤석열이 불쌍해요. 어떨 적에 보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과거에 거목 정치인 같으면 한 방에 정리해버려 이런 거. 한 방에 정리해버린다고. 근데 그럴 정치적인 안목이 없으니 그냥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신년 인터뷰에 윤핵관이 어디고 윤심이 어딨냐.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당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당대표를 내 마음대로 뽑고 윤핵관이 있었다면은 또 친윤을 내가 조정한다면은 그러면 민심의 역풍이 불어서 총선을 패배할 텐데 윤석열의 말입니다. 총선을 패배하면은 내가 식물정부가 된다.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 못한다. 그런 말 좀 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예요. 윤핵관 프레임을 벗겨야 되는데 지독하게 윤핵관 프레임을 지금 씌우는 애야,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고 그 다음에 좌파 평론가 경향 한겨레가 그냥 계속 윤핵관 하고 얼치기 인터넷 언론들이 그러죠.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이한테 전화통화를 하면서 윤석열이 너 당대표 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피식 웃더라. 윤석열이가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권이 어떤 것을 윤석열이 말해도 자기가 간접적으로 정치권을 경험해봤고 수사를 하면서 경험해봤는데 그건 무시무시한 곳이다. 윤석열이 실토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국힘 당대표를 갖다 어거지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윤석열은 너무 그 결과를 너무 잘 알아요. 한동훈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상식적인 사람이다 하고 보시면 돼요. 문재인과 이재명은 비상식적이고 몰골이 희한하게 생긴 양아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당대표로 이렇게 자꾸 말을 한 국힘 그 일부 의원들은 이것들은
양아치라고 보시면 되고 한탕주의에 만연했다 그랬죠. 국힘은. 한동훈 우리가 대통령을 검사 출신으로 문재인 저항 세력으로 뽑아서 그거로서 끝난 거지. 한동훈마저 당대표 시키고 대통령 시킨다? 그 국힘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한탕 야바국군 같은 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내 문제,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아니 내가 조국을 치면서 3년 동안 문재인의 검찰, 나는 그때 징계위에 해부돼서 지휘권도 없었고 식물검찰총장이었는데 3년 동안 문재인 검찰에서 털었지 않느냐. 이성윤이나 이종수 이런 놈들이 털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들이 기소 못하고 죄를 밝히지 못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김건희 특검한다는 게 웃기는 소리 아니냐. 그거 맞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윤석열 5년이 지나면은 김건희는 모든 현재 있는 모든 어머니의 상황이 다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잘 됐어. 민주당 이놈들 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사실 자기도 김건희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가정생활이라고 집에 있으면서 개인생활이나 하길 원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영부인이 쉽게 말해서 대통령 부인이 할 일이 너무 많더라. 내가 못 가는 곳에 대통령을 보내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는 약하고 불쌍하고 어두운 곳에 영부인이 찾아가야 되겠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김건희 아내한테 말하기를 겸손하게 하라. 너무 나대지 마라. 너무 튀지 마라 하고 충고를 해주면서 격려했다. 이 말이 맞아요. 근데 김건희는 상당히 이 친구가 현시적이고 그렇죠? 나대는 성격이죠. 제가 놀란 게 고고TV가 더 이상 나대지 마라. 김건희 그랬죠? 연말에 12월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안 나와. 그러니까 딱 나올 때만 나오고 마이크 잡으면 안 돼요. 김건희는. 마이크 잡고 싶겠으나 그게 이제 윤석열이 이 사람이 참 통이 커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김건희를 바라보는 눈이 거하게 딸같이 연인같이 바라보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너 당대표 생각이냐 그랬더니 한동훈이 웃고 또 김건희 같은 경우도 신년 사회도 안 나오고 그렇죠. 자숙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튀면 안 돼요.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건 문재인 그거 보세요. 뚱땡이하고 둘이 말이야. 별짓 다 하죠. 신년사를 둘이 같이 내고 정수기하고 재인이가 그 다음에 뭐 톨입니까요? 지 애견이 그걸 또 일출을 보면서 말이야. 둘이 찍어서 사진을 내고 한심한 것들. 자 마지막으로 중대선거구를 지금 갖고 나왔죠. 소선거구 제로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니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형해화되고 정오와 갈등만 유발한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윤석열이 말했죠. 그리고 개헌이라는 문제는 이 중대선거구는 여야의 합의해서 되는 것이 개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례대표 같은 것도 그렇고 내가 비례대표 없애야 한다고 영상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헌이란 문제를 갖다가 지금 자기가 말하고 또는 국힘 수뇌부가 말하면은 대한민국 모든 정치가 블랙홀로 들어간다. 따라서 개헌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대선거구 문제가 며칠 전부터 살살 나오죠, 그죠? 언론에서 그 쉽게 말해서 윤심을 받아서 나오고 윤석열이 중대선거구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중대선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은 총선 끝나고 다음 대선까지 개헌 블랙홀로 들어가야 되며 개헌을 가지고 차기 보수 정권의 집권을 노려야 됩니다. 블랙홀로 빠뜨려야 돼요. 대통령이 잘해서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지형은 30%, 25%, 20%의 극악적인 좌파 민주당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개헌 블랙홀로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수가 살아남습니다.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이
이 뭐야 개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개헌특위에서 국회에서 수십 년 전부터 다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용담만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중대선거구를 갖고 나왔죠.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은 한 지역에서 같은 당 출신이 두 명이 뽑힐 리가 있어요. 그걸 노련가 본데 이 윤석열과 국힘은 쉽게 말해서 영남이 이 민주당 전라도보다 의석수가 25, 45, 60 한 2배 이상 많죠. 두세 배가 많죠. 그래서 전라도 애들이 경상도 가가지고 되겠어요? 경상북도 특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힘이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대에서 선거제에서 의석수를. 그죠? 그런데 또 수도권으로 오면은, 그죠? 국힘이 이거 민주당한테 지는 거 보면 아슬아슬하게 지는 경우가 많죠. 민주당 애들 그렇고. 그래서 중대 선거제가 수도권으로 가면은 거의 비슷하게 여야가 얻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체를 보면은 이 동서로 가려지게 동쪽은 보수가 강하고 서쪽은 전라도하고 수도권은 민주당이 현재 강하니 국힘이 의석을 많이 확보한다 그러는데 이런 꼼수를 쓰면 안 돼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일 혐오적인 집단이 국회예요. 국회, 입법부. 그죠? 그 다음에 검사들이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고 검찰청이고 대법원이고 그 다음에 입법부예요.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정부예요. 행정부. 그렇죠? 그러면은 대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갈 게 아니라 국회의원 오히려 줄여야 돼요. 줄이고 한 300명에서 한 200명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야 돼요. 그리고 정면 승부로 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 보수는 좋아. 이렇게 해야지 이 중대선거 지금 말해가지고 민주당 놈들이 억셉트 하겠어요? 지들도 판 딱 깔아놓으면 말이지 우리가 지겠다. 그리고 점점 더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고 민주당은 어제 그저께 22% 지지율을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민주당은 10%로 떨어질 텐데 정치 계획이라는 명분하에서 국힘과 윤석열이 중대선거 강공할수록 민주당 놈들이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우리 더 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 지지율이 50%를 만약에 넘는다면은 저는 윤석열 지지율이 45% 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중대선거 정전의 화두를 윤석열이 대통령이 던졌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니 우리나라는 이거 잘못한 것 같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